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3년 전 기막혔던 제 이혼설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해요. 저에게 이혼은 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였지만 동시에 아픈 상처를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해요. 결혼할 때는 100년해로 할 거라고 맹세하며 다짐까지 했지만 그것도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원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머지 한 사람의 노력이 없으면 결국 이렇게 중간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혼을 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쓰게 될 줄 몰랐기에 두서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와 전 남편은 사내 비밀 커플이었어요. 그 스릴 때문에 더 즐거웠고 또 그 스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건지도 몰라요. 결혼 당시에 남편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쥐뿔도 없다고 하죠. 정말 아무것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댁도 우리에게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기에 오롯이 저와 남편이 모두 해결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모은 돈에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저희를 부르더니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놀라서 우리끼리 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딸 시집 가는데 마음고생 시키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어요. 대신 이자는 받지 않을 테니 편하게 너희들 돈 모으라고요. 그때 정말 아버지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결국 남편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희는 자가로 집을 마련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조금씩 삐그덕삐그덕 이상한 길로 빠져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길 결혼과 연애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제 남편에게는 딱 맞아서 연애할 때는 좋았던 모습들이 결혼 후에는 나쁘게 변해버렸거든요. 남편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해서 친구들과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했어요. 가끔 저도 남편과 함께 밖으로 돌아다니며 사람들도 만나고 구경도 하고 맛집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고 해야 하나? 집에 들어오는 걸 무척 싫어하는 사람처럼요. 거기에 슬슬 지치는 건 저였어요. 하루가 멀다하게 벌어지는 회식과 술판, 친구들과의 만남 등 남편이 그럴수록 저는 점점 독수 공방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 3년, 4년이 넘어가면서 불임에 대한 걱정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결혼 4년 동안 자연임신이 한 번도 되지 않았던 저는 손주를 원하는 시모의 눈치를 심하게 봐야 했어요. 그 탓인지 애는 더 생기지 않고 결국 심각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생각하게 됐죠. 시모의 상황에 난임센터를 방문한 저는 일단 자연임신을 시도해보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산부인과에서 정해준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따라 남편이 또 늦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저번 달에도 그렇게 일찍 오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날짜를 넘겨버리는 탓에 이번에는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일찍 오지 않더라고요. 애가 타는 제 속을 모르는지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당신 어디야?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했잖아. 아이고 사모님, 저 택시기사인데요. 나오셔서 손님 좀 모셔가야 할 것 같은데요. 택시에서 내릴 생각을 안 하셔요. 날씨가 추워서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데리러 내려갈게요. 전화를 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택시 기사였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택시를 보니 어찌나 민망하고 화가 나던지 저는 연신 기사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술에 쩔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만큼
열이 받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내내 남편의 옷에서 나는 제 것이 아닌 여자의 향수 냄새와 분 냄새에 겨우 화를 삭히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밝은 데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여지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눈을 감으며 충격을 감당해야 했어요. 옷깃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립스틱에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 딱 봐도 여자를 끼고 놀았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을 데리고 들어올 때 남편 와이셔츠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신경이 쓰여서 주머니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작은 쪽지가 있었어요. 연락처 하나와 여자 이름이 적혀 있고 옆에는 하트 표시까지 딱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연락처를 일단 다른 곳에 베껴 적어두고 남편 코트를 벗겼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 더 열이 오르는 것을 느껴야 했어요. 양말이 거꾸로 신겨져 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양말을 다시 신었을 리 없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다시 신었다 하더라도 제정신이라면 거꾸로 신었을 리 없었겠죠. 차라리 양말이 없었다면 제가 덜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애를 가지고 싶어 오매불망 남편만 기다려야 하는 제 사정이 이렇게 비참하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려 저는 그날 분노의 눈물과 우라를 삼키며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나 물 좀 가져다 줘. 술이 안 깨네. 어제 숙취해소제도 먹었는데 늙었나 봐. 뭘 잘했다고 눈 뜨자마자 마누라 부르며 물을 찾는지 저는 열이 받아서 냉수를 컵 가득 받아서 비몽사몽한 남편 얼굴에다가 확 부었어요. 아, 차가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갑자기 물을 뿌리면 어떡해? 뿌릴만 하니까 뿌렸지. 지금 당장 냉수 마셔도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내가 뿌려준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하라고. 무슨 이야기를 해? 아, 어제 늦어서 그런 거야?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 와서 한잔 좀 했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아침에 물벼락 맞아야 할 일은 아니잖아.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 내가 먼저 약속을 잡았는데 당신이 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건 좀 덜 중요한 이유야.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해봐. 어제 술 마신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래, 네가 술 마시고 저녁 늦게까지 탱자탱자 노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 꼴은 뭐야?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에 양말은 거꾸로 신었더라? 나 몰래 바람 피우니? 아니지. 나한테 나 바람 피웁니다 하고 시위한 거니? 이건 그냥 별거 아닌 거야. 친구랑 놀면서 도우미 좀 불렀어. 걔네들 뭐 치근덕대는 거 다 알잖아. 양말은 술에 취해서 내가 벗었다가 다시 신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바람 피웠다고 하기엔 약하잖아. 다들 부르자고 난리인데 내가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바른 사람을 만나라고 했지. 결혼했으면서 미혼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여자나 만나고 말이지. 그리고 왜 매번 도움이나 부르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그렇게 여자가 좋아? 막 애교 떨고 치근덕거리니까 좋아? 당신 친구들은 그래도 돼. 결혼도 안 한 싱글이니까. 근데 당신은 결혼까지 했으면서 집에 있는 내 생각은 안 해? 이젠 내 교우관계까지 관리하려는 거야? 제발 좀 그만해. 어떤 친구와 어울리든 그건 내 자유라고. 그래, 솔직히 나도 어제 일찍 오려고 했어. 그런데 별로 그런 마음도 안 들고 친구가 연락 왔으니까 잠깐 갔다 온 거야. 그렇다고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나도 좀 억울한데? 솔직히 애 가지자고 날짜 정해서 관계하고 그러는 거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 뭐 내가 종마야? 내가 씨나 뽑아내는 기계냐고. 마음이 동해야 하는 거지. 이걸 강제적으로 막 날짜 시간 정해서 하고 그러는 건 너무 인위적이고 감정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 나쁘다고.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 그게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한테 할 말이니?
내가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날짜 시간 정해서 하자고 한 건 줄 알아?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잖아. 내가 왜 애를 가지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당신과 내 아이니까 가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애 갖는 게 내 생각 때문만은 아니지. 어머님은 요즘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애는 생길 것 같냐? 이번에는 생길 거다. 태몽을 껐는데 소식 없냐? 매번 그런 말만 하신다고. 당신한테 그런 말 안 하시니까 당신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지? 진짜 이런 면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약속 거절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기분 나쁘다면 어쩔 수 없지. 사랑도 없는데 왜 살아? 여기서 끝내 그냥. 나는 당신하고 헤어져도 어차피 아쉬운 거 하나 없어. 내 말이 끝나자 남편의 당당하고 짜증나던 얼굴이 조심스럽게 바뀌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사내 연애였지만 제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일은 전혀 없잖아요. 잘못을 이 사람이 했으니까요. 부서도 달라서 자주 마주칠 일도 없거든요. 게다가 이 집은 어차피 아버지와 제 돈으로 산 집이니 지금 당장 이혼하더라도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돼서 집 소유권 주장은커녕 위자료만 더 내야 하거든요. 그걸 이해한 건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당신 와이셔츠에 쪽지 하나 들어가 있었거든? 예쁜 여자 이름 하나랑 연락처, 그리고 하트 모양까지 있지. 도움이라도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전화번호 주고받으면서 만나면 외도가 아닐 리가 없잖아. 아니면 내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번 해볼까? 유부남 꼬셔서 뭐 하려고 했냐고. 혹시 또 모르잖아. 당신이 결혼 안 했다며 총각 흉내 냈다고 이야기해줄지도 모르지. 당신이 오늘 같이 놀았던 친구들 다 솔로잖아. 여보, 미안해. 진짜 뭐든 다 내가 미안해. 솔직히 좀 갑갑해서 집에 안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 쪽지에 적힌 여자도 어제 처음 만났어. 여러 번 만났으면 연락처를 줬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진짜 아무 일 없었던 건 확실해. 술집에서 나와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온 거야. 그런 모텔 같은 곳 들릴 시간도 없었다고. 앞으로 절대 이럴 일 없을 테니까 이번만 자기가 이해하고 넘어가줘. 응? 진짜 술 취해서 벌어진 해프닝 같은 일일 뿐이라고. 남편의 구구절절한 변명과 핑계에도 제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인지 더 심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변명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애 가지는 거 다시 생각해보자. 이 상태로 애 가져봐야 상처는 애만 받아. 집에 매번 늦게 들어오고 친구랑만 노는 아빠, 육아로 고생하면서 신경질만 느는 엄마. 어느 쪽이건 애한테 좋지 못한 건 맞고 당신 말대로 당신 종마 취급 당하는 건 싫다니 그것도 내가 이해해줄게. 그치만 나도 지금 당장은 당신이랑 즐겁게 살 맞대고 싶은 기분 아니거든? 다른 여자랑 치근덕거린 당신하고 옆에 있는 것도 솔직히 불쾌해.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갖자.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회식도 친구와의 모임도 모두 자제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애쓰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이니 계속 화내고 있는 것도 좀 미안해지기도 했고 솔직히 조금 치사한 방법이긴 했지만 남편이 제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기에 마음은 좀 편해졌었죠. 그렇게 성실해진 남편은 매일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한 달쯤 지났을까요? 명절 며칠 전쯤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다. 미국에 있는 네 오빠 어제 한국 들어왔는데 연락됐니? 어? 오빠 한국 들어왔어? 아, 나한테 연락 먼저 하라니깐. 나 결혼하고 나서는 연락도 잘 안 되더라고. 남편한테 소개시켜준데도 극구 싫다고 해서 우리 그이는 아직도 나한테 오빠 있는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숨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성이 다르니까 소개하면 우리 집 재혼 가정인 거 금방 알 테고. 제가 남편에게 숨기는 것 딱 한 가지는 저희 집이 재혼 가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시댁에서 싫어하실까봐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게 아직까지 이야기 못해서 비밀이 되어버린 거죠.
오빠는 어머니가 이혼한 전 남편 사이의 자식이거든요. 서로 아버지는 다르지만 여느 가족들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말해. 아직까지는 재혼 가정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집이 더 많아. 그리고 어차피 네 오빠는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하던데 한국에는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단다. 그 전에 얼굴 보고 회포라도 풀어.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동복 오빠인데 할 이야기도 많을 거 아니야. 고마워 아빠. 오빠랑 나 자주 만나게 해줘서 엄마도 엄청 고마워하거든. 일단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 오빠 시간 되면 가족 다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내일 시간 비어나요? 아버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빠와의 만남에 들뜨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오빠라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았거든요. 오빠가 저를 너무 많이 기특해해서 저도 오빠에게 기댄 적이 많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남편에게는 친척을 만나러 갔다 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오빠를 만나러 갔어요. 오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너도 잘 지내지? 나야 뭐 그렇지. 참, 너한테 부탁이 있는데 오빠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관공서 업무가 많거든?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라. 몇 년 나가 있었던 탓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네. 한 2, 3일 정도 낮에만 좀 도와줘. 그렇게 해주면 이 오빠가 용돈 두둑히 챙겨줄게. 아싸, 용돈이라니. 얼마 만에 받아보는 거야? 역시 내 생각 해주는 건 오빠뿐이야. 오빠의 말이 저는 고맙기만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는 데다가 저한테 용돈을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안내를 부탁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도 오빠는 저한테 별것도 아닌 부탁을 하고는 꼭 마지막에 알바로 번 용돈을 쥐어주곤 했거든요. 알았어. 연차 쓰고 오빠를 위해 안내역 해줄게. 그래, 그럼 오늘은 식사부터 할까? 그러고 보니 어디 호텔에 괜찮은 레스토랑 생겼던데 거기서 식사나 할까? 거기는 가격이 좀 싼 데도 맛집 많아. 내가 우리 동생한테 사주고 싶어서 그렇지. 자, 가자. 저는 오빠와 식사를 맛있게 하며 오랜만에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식사 마지막에는 저와 남편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매부에게까지 선물을 해주는 오빠의 마음 씀씀이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이틀을 연차를 쓰고 오빠의 안내역을 해줬어요. 말만 안내역이고 오히려 가족 여행에 더 가까웠죠. 친정 부모님까지 모시고 맛집도 다니고 오랜만에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니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를 미국으로 보내고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이 점점 옛날처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워낙 노는 걸 좋아했으니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간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점점 저한테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어서 벼르고 있었지만 꼬리를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꼬리가 너무 의외의 곳에서 잡혀버렸죠. 하루는 배달이 왔어야 할 새벽 우유가 아침에 보니 사라졌더라고요. 분명히 업체에서는 새벽에 배달을 했다고 하고요. 평소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남편이 가져갔을 리 없다고 생각한 저는 분실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내내 그 생각을 하다가 아파트 CCTV, 엘리베이터나 계단에 찍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퇴근하고 불이 나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향했어요. 우유가 없어졌다고 양해를 구한 뒤 저는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러다가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침 시간 제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자와 무척 진한 아침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의 헤어를 정리해주고 사람이 타니 뒤로 물러나 모르는 사람처럼 있다가 몰래 손을 잡는 모습까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우유도둑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두 연놈의 행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부탁해서 전날도 그 전날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게 됐죠. 여자의 얼굴이 너무 눈에 익어서 금방 눈치챘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는 앞집 여자였어요. 아침 시간에 설마 출근할 때 외도를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상간녀가 앞집이니 그 출근 시간을 더 활용한 거였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결국 CCTV 동영상을 제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집으로 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역시나 늦더라고요. 저는 밤이 늦어질수록 거실이 아닌 현관에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계단식 아파트라 앞집이 보이거든요. 둘이 밖에서 만나다가 들어오려면 같이 와야 하니까요.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제 눈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역시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앞까지 걸어오더라고요. 참 대담하기도 하지. 같은 층에 두 사람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저렇게 애정 행각을 하다니. 남편은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더군요. 우와씨, 깜짝이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이 놀랐는지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들킬까봐 놀란 건지도 모르죠.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요즘 늦네? 설마 또 바람 피는 거야? 제 말에 깜짝 놀랄 줄 알았던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냥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 여유 있는 몸짓에 차분하게 말로 하려던 제 인내심이 뚝 끊겼어요. 그 태도는 뭐야? 내가 묻잖아. 당신 바람 피냐고. 아, 너 의처증이야? 매번 이런 식으로 나 힘들게 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 친구 만나고 회식하는 거 좀 줄여줬잖아. 그럼 이쯤에서 만족을 좀 해. 어떻게 모든 걸 너한테 맞추면서 살아?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야말로 바람 피는 거 아니야? 굉장히 당당하네. 당신은 바람 핀 적이 없고 바람은 내가 폈다는 게 당신 주장인 거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는 있는 거지? 어디 이야기해봐. 들어는 줄게. 저는 남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정말로 궁금했어요. 화가 나는 것과는 별개로 무엇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자신 있어 보이는가 싶었죠. 제 말에 남편은 자켓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서 탁자에 던지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어이없음과 불쾌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건 뭐야? 너 나 뒷조사한 거야? 네가? 놀랐지? 그럴 줄 알았어. 바람 피우다가 딱 걸리니까 어때? 나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취급받으니까 기분 더럽지? 나도 그랬어. 별거 아닌 일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말이지. 마누라 바람 피는 거 보니 내가 왜 그렇게 했었나 싶기도 하고 자괴감이 드네. 솔직히 말하면 나를 종마 취급하는 데다 의처증까지 가진 당신이 바람까지 피워준 덕분에 당신은 유책 배우자가 확실해졌어. 반면에 나는 그때 한 번 이후로 별 문제 없이 깨끗한 상태잖아. 외도도 하지 않고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알지? 나한테 외도했다고 뭐라 하던 당신이 바람 피는 걸 보니 이제 당신한테 질렸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먼저 던진 이혼 이야기에 저는 터져나오는 실수를 참으며 냉정하게 말했죠. 이게 당신 생각이야? 이 사진 한 장으로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야? 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너한테는 잃는 거보단 얻는 게 많겠네? 당연하지. 너한테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 위자료 주는 대신에 이 집 넘겨주면 원만히 합의 이혼해줄게. 그럼 여기저기 소문날 일도 없고 깨끗하잖아. 그치? 너 지금 머리 제대로 굴렸네?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나는데 너무 웃겨. 이 사진 한 장에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 그런 신박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래, 이혼하자. 네가 이렇게 원하는데 해줘야지 않겠어? 나한테도 뭐 나쁜 일은 아니지.
제가 뜬금없이 웃자 남편놈은 그제야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혼하자는데 웃으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지만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는 거죠. 당신이 이혼 얘기 먼저 꺼냈으니까 나중에 두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절대로 이번 이혼 번복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우와, 상간남이 그렇게 잘해줘? 이혼하자니까 두말 없이 수긍하는 거 봐라. 나보다 당신한테 더 좋은 조건인 거 아니야? 근데 상간남이 당신이랑 결혼해준대. 그쪽은 그냥 장난이었던 거 아니야? 한때 부부였던 인연으로 내가 말해주는데 와이프랑 이혼할 테니 결혼하자고 하는 놈들 중에 제대로 된 놈들 없어. 너도 곧 버림받게 될걸? 상간남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이 집에서 나갈 궁리나 해. 필요하면 용달 정도는 불러줄게. 당신 짐 싹 다 챙겨서 나가주면 좋겠어. 이 집은 어차피 내 거야. 이 집 살 때 네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어. 내가 모은 돈이랑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빌려준 돈으로 산 거지. 이 집 갖고 싶니? 그러면 일단 아버지한테 빌린 돈부터 갚고 와. 그리고 이 집 살 때 내가 낸 돈 나한테 돌려주면 이 집 줄게. 됐지? 계산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건데? 결국 소송으로 가자 이거야? 나는 이미 증거가 다 있다고.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 사진이 이거 한 장뿐인 줄 알아? 수십 장이나 더 있거든? 아, 그거 100장 1000장 가져와도 그걸로는 내 외도 증명 못해. 왜냐면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는 상간남이 될 수 없거든. 이 사람이 누군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정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저는 예전에 친정어머니의 부탁으로 발급받아 놨던 어머니 이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당신은 내가 외동딸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우리 집 재혼 가정이야. 그래서 내 위로 나랑 피가 이어진 오빠가 하나 있어. 그 오빠는 성이 달라. 엄마의 전남편 아들이거든. 이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내 뒷조사한 사람이 이름 말해줬지? 그럼 답 나왔잖아. 당신이 찍어온 사진에 있는 사람은 우리 오빠야. 누가 일한 건지 일을 제대로 못했네. 친정 부모님이랑 다 같이 밥도 먹고 놀러 가고 그랬는데. 나랑 오빠 사진만 딱 찍어온 걸 보면 오히려 당신 엿먹이려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제 말이 이어질수록 남편의 느긋한 인상이 점점 심각하게 바뀌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알아보려면 좀 더 끝까지 팠어야지 이 나쁜 놈아. 나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이 집 뺏어갈 작정이었어? 근데 이를 어째?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닌데? 당신이 이 집 가져가려고 계획한 거면 빨리 머리 굴려야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은 이 집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걸? 오히려 위자료로 몇 천쯤 준비해야 할 텐데 괜찮겠어? 남편은 소파에서 내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지. 그런 내 생각은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열심히 저에게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아주 잠깐 미쳤었나 봐. 진짜 미안해.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봐. 진정하고. 당신, 너라고 하던 남편놈은 불리한 상황이 되니 저를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증스러운 놈.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찌질해 보이던지요. 나 지금 지극히 냉정한 상태야. 이보다 더 차분할 수가 없어. 그래, 오늘 이 집에서 나가면 이혼 서류는 시댁으로 보내줄까? 아니지, 앞집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어? 앞집 여자랑 필요 이상으로 친하잖아. 제 물음에 남편 얼굴이 허옇게 질려버리더라고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하긴 저도 우유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죠. 역시 앞집 여자 이야기를 꺼냈더니 미안하니 뭐니 변명하려던 남편 입이 꾹 닫혔어요. 그리고는 눈동자만 떼굴떼굴 굴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궁리하더라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게
저는 남편 놈 앞에 CCTV를 촬영한 영상을 떡하니 보여줬어요. 그걸 보더니 눈을 딱 감더라고요. 이걸 변명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 나도 몰랐을 거야. 설마 아침에 저렇게 대담하게 바람을 필 줄이야?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을 뻔했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우유를 딱 가져가는 바람에 도둑 잡으려다 당신 외도 장면 잡은 거야. 누가 가져간 건지 보면 절이라도 해주고 싶네. 동영상 진짜 잘 찍혔지? 손 잡는 거 보니까 아주 죽고 못 살아, 그치? 이걸 보고도 당신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관리사무실의 CCTV는 보관 기간이 며칠이려나 모르겠네. 그거 확인하면 언제부터 바람핀 건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저 여자가 나 꼬시는 바람에 내가 넘어가 버린 거야. 진짜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깊은 사이도 전혀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아주 잠깐 바람 쐬는 기분으로 만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런 말을 왜 꺼냈는지, 어? 나 여기 나가면 갈 곳도 없어. 제발. 남편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는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아까 전에 그 기세등등한 당당함은 어딜 간 건지. 완전히 180도 바뀐 그 모습에 저는 그놈의 손을 뿌리쳤어요. 다 필요 없어. 분명히 이혼 번복 없다고 말했어. 지가 바람 펴놓고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집을 가져가려고 하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 파렴치한 놈. 네 눈에는 내가 돈이니? 애 안 가지려고 할 때부터 알아봐야 했는데 다 끝났어. 그러니까 당신 짐 다 싸서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면 앞집에 당신 짐 다 갖다 줘 버릴 거야. 여보, 제발 앞집에는 알리지 마. 부탁이야.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면 되잖아.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얼마나 사랑하면 들키지도 못하게 그래? 근데 앞집에 알리고 말고는 내 마음이거든? 여기서 더 내 기분 더럽게 만들면 지금 당장 초인종 누를 거야. 결국 남편은 이후 찍소리도 못하고 필요한 짐만 챙겨서 나갔어요. 저는 남편의 그 모습이 더 짜증났어요. 앞집에 알리지 말라니. 그 정도로 아끼나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를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지불할 때 자기한테 내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였더라고요. 어디까지 찌질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그날 우유를 가져간 건 어이없게도 남편이었더라고요.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남자가 왜 가져갔나 싶었더니 그걸 상간녀에게 줬더라고요. 그때는 자기가 가져갔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생각이었다는데 이 멍청한 놈이 그걸 나중에 깜빡하는 바람에 저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 앞집 여자와는 반년 정도 사귄 상태로 생각보다 오랫동안 만남을 이어왔더라고요. 저는 앞집 여자에게도 화가 났어요. 매번 오며 가며 살갑게 인사하곤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제 남편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저를 불쌍하고 눈치 없는 여자로 봤을 걸 생각하니 분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집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물론 진행했고요. 그렇게 상간녀 소송 걸고 얼마 뒤 누가 우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화면에는 앞집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니 그 여자가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에 꿇어 앉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아니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잠깐, 아주 잠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염치 없는 부탁이란 건 잘 알지만 어떻게 좀 선처를...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제가 위자료는 드릴게요. 꼭 드릴 테니까 남편과 아이만이라도 알 수 없게 해주시면 잘못하면 아이도 남편도 다 잃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 취하해 주세요. 위자료는 제가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모두 잃게 생겼구나.
그런데 저도 당신 덕분에 가정과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걸로 퉁치죠. 솔직히 바람 필 때 소문날 거 생각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유부남 잘 만나고 다녔으면서 이제 와서 왜 후회를 해요?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즐긴 대가를 받으면 되죠. 제 말에 무릎 꿇고 있던 상간녀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틀린 말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남의 남자 만날 거면 소문날 거 당연히 각오한 거 아닌가요?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나가보세요. 저는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이렇게 피해자 행세를 하고 계시는 것도 이상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 남편 관리 제대로 못한 당신 탓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남편 잘 붙들고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잘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결혼은 왜 했대? 우리 사이 진짜 별거 아니었고 당신이 못해준 거 내가 해준 것뿐이야. 내가 당신 대신해서 당신 남편 위로해줬으면 당신도 소송 정도는 취하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궤변을 늘어놓는 여자를 어이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재차 물었어요. 상간녀 소송 취하해주면 내가 얻는 건 뭐죠?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갑자기 다짜고짜 소송 취하라 그러면 제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해줄 줄 알았어요. 줄 수 있는 거? 그러면 당신 남편 돌려줄게요. 그럼 됐죠? 이 아줌마 말하는 것 좀 봐. 미안한데요. 남이 쓰다 버린 건 저도 필요 없거든요. 왜 굳이 그 쓰레기를 저한테 주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줄 게 그것뿐이라면 저는 취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전 진짜로 당신 남편이랑 깊은 사이 아니라고요. 진지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고 나한테는 남편이 메인이고 그쪽 남편은 사이드 메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 들으면 아주 좋아하겠네요. 근데 어쩌죠? 이야기할수록 점점 소송 취하하기 싫어지네요. 남편분이랑 아이들에게 뭐라고 변명할지 잘 생각해 두세요. 그럼 이만 나가주세요.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상간녀와의 만남을 끝으로 이혼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남편놈은 제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되었고 우리 집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상간녀 소송에서 상간녀가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뒤 앞집에서는 큰 소리가 자주 나더라고요. 고함 소리와 싸우는 소리, 우는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집은 이사를 갔어요. 저는 딱히 이야기한 바가 없는데 아파트에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이사 가는 날 상간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상간녀의 남편은 저와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이고는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지나갔어요. 솔직히 상간녀의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소송을 취하했더라면 저 가족은 거짓이더라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외도라는 건 남겨진 사람에게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걸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저였기에 그 상간녀의 남편 행동도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저는 전 남편과의 이혼을 알리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런 눈빛 받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의 바뀐 주소지 때문에 직장 내에서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와의 냉랭한 분위기도 한몫했겠지만 제 주소가 그대로인데 남편만 바뀐 걸 보고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짜 웃긴 일이 있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조심스레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같은 부서지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고 솔직히 일보다는 소문을 더 좋아하는 성격이시라 조용한 저와는 크게 접점이 없었던 탓에 약간 의아했죠. 그런데 다짜고짜 묻더라고요. 저기, 정말 이혼한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이제는 별로 말하기 힘든 일도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아니, 궁금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저쪽 부서 난리 났거든요. 왜요? 요즘에 이혼이 뭐 그리 대단한 이슈라고.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혼 확실하다고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뒤로 그 부서에 그 사람 애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글쎄 3명이나 된대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동시에 3명을 만나죠? 3명이 아니라 최소 5명이겠죠. 저와 상간녀까지 포함하면 말이죠. 아, 이혼 전에 오피스 와이프들의 존재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면 위자료를 몇 명한테 더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 이야기에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와 결혼까지 가지 않았다면 저도 그 수많은 오피스 와이프들 중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외도를 숨기기 위함이었다니. 결혼 후에도 그 많은 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집에 올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숨겨진 여자들이 자기가 애인이라고 두 손 들고 나선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사는 그 집이 그 남자 소유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로 기정사실로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애인이 한둘이 아니어서 그 난리가 난 거였어요. 전 남편은 알고 보니 제가 품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이었어요. 애정이 얼마나 많으면 그 많은 여자를 동시에 만날 수 있었는지 제가 이혼한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냥 수많은 여자의 하나로 끝났으면 그렇게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같은 직장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괜히 신경 쓰이고 그럴 텐데. 제가요? 저는 별로. 신경 많이 쓰이는 사람이 먼저 나가겠죠.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오피스 와이프가 100명이건 1000명이건 저랑은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고요. 그분도 이제는 싱글이니 어떤 여자든 만날 권리가 있죠. 우와,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본받아야겠어요. 직원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쿨하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관심이 없어진 거에 불과했어요. 나랑은 연이 없는 사람이고 뭘 하든 나하고 연관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차라리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얼굴을 자주 못 보는 것도 다행이긴 했고요. 결국 의자왕으로 등극한 전 남편의 어마어마한 여성 편력으로 그 부서는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지고 전 남편은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버린 채 이후 회사에서 퇴사했어요. 스스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고 사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긴 결혼한 시기에 바람을 핀 것 정도면 회사에서 개인사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여직원들이 4~5명이나 한 남자와 연관되면 회사 차원의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렇게 나가고 어디로 취직했는지 뭘 하고 지내는지는 들은 적 없어요. 다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도 만나지 않는다는 걸 보니 어지간히 경제적으로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혼했을 때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우리에게 아이가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까? 내가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치장했다면 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들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할수록 점점 우울해져 가기만 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건 꾸며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그 남자에게 저는 사랑의 형태가 아니라 돈이었던 것에 불과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집 하나 때문에 저와 결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나와 결혼했을까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저는 혼자가 된 뒤로는 혼자가 편해서 비용까지 생각했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놈 때문에 인생 포기하기엔 제가 너무 아깝다며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아버지가 잘 아는 사람이라서 믿음이 가기는 했는데 제가 워낙 크게 남자에게 대었던지라 쉽게 마음을 내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저와 연락해주고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 모습에 연애 2년을 끝으로 재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니 더 가정적이고 저를 사랑해줘서 지금은 사랑받는 새댁으로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만난 지 2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귀여운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면 제가 지금 잘 빠져나왔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저처럼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것 말고 나 자신부터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글로 쓰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제 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